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기술, 따라할 수 없는 표현, 셀 수 없는 노력을 통해서만 구축되는 예술가의 독특한 작품 세계.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예술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제도가 있었는데요. 바로 도제교육이죠. 도제는 제자, 견습생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도제교육은 스승과 제자로 이어지는 교육을 말하죠. 예술에 있어 이런 도제 관계는 흔합니다. 미켈란젤로부터 로댕, 그리고 워홀까지 과거 현재 할 것 없이 조수를 가르치던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따지고 보면 도제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기원전에 존재하던 파피루스에도 도제 관계가 명시될 정도였죠. 보통 이 시기 도제 교육은 석공, 제빵, 이발 분야를 포함해 플루트 연주와 같은 예술 영역의 활동 또한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수년간의 견습 기간을 마쳐야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죠. 중세시대 이후로는 각각의 전문 직업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길드 문화가 형성됐는데요. 이 시기 길드를 유지하기 위해선 후계자 양성이 필수적이었고 도제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술에 있어서도 정교함과 표현력 등 장인정신이 중요해지면서 도제교육은 꽃을 피웠는데요. 도제교육은 이익의 공유, 교육과 감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성행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도제교육 시스템은 20세기 들어서며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기계가 손기술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산업구조도 점차 복잡해졌기 때문이죠. 때문에 도제식 교육은 유명무실해졌고 큰 교실로 모두를 모아 가르치는 학교 교육이 중시되기 시작하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른 공교육의 등장은 많은 영역에서 도제교육의 영향력을 희석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예술 교육에서는 어렵지 않게 도제 시스템을 볼 수가 있죠. 특히나 국악이나 판소리처럼 장인정신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분야에서는 1:1 도제 교육이 활용되고 있죠. 음악대학의 경우 특정 교수로부터 레슨을 받고 졸업 후에도 제자가 그룹에 속해 제자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흔하죠. 문학계에서도 문화생이라는 이름으로, 미술계에서도 조수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도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도제 교육이 예술 교육에 남아있는 이유는 몇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째로 학교 교육제도가 담지 못하는 교육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교육에 비해 예술 교육은 창의력과 독특한 기술을 요하는데요. 따라서 1:1 교육을 통해 더 심화적으로 이 부분을 코칭받을 수 있죠. 둘째로 학생은 예술에 대한 스승의 철학을 배울 수 있는데요. 예술에 있어 가치관과 미학적 관점의 형성은 중요하고 따라서 스승의 사고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도제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로 형성되는 위계 속에선 자연히 스승의 권력이 커지게 되는데요. 스승은 예술계에도 먼저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계에 진입하지 못한 제자의 위상은 더욱 불안정하죠. 그런 와중에 스승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갑질을 하거나 성적인 추행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도제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크게 부상되고 있죠. 또한 제자에게 자신의 작품 제작의 상당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때때로 대작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고 교육적 성과에 있어서도 도제교육이 오히려 제자의 자율성을 해치게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논란에 있어서도 여전히 권력관계로 인해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제자들이 존재하죠. 예술교육에서 도제학습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논란과 함께 그 실효성 또한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교육학자들은 도제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전수가 아닌 자기주도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예술이 꽃피우기 위해선 더욱더 안전한 토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